안녕하세요, 현성우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음식점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바로 비어있는 좌석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매출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번 오신 고객을 만족시켜서 또 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업의 수익은 충성 고객, 다시 말하면 재방문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방문을 부르는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접근하셨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객이 원하고 더 고객에게 중심이 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는 탁월한 고객 경험이 재방문을 부른다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요, 매출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네? 우리 집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물론 음식점에 있어서 맛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맛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은 식당에 와서 단순히 음식의 맛만 느끼고 돌아가진 않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나 청결, 서비스, 심지어 매장에 흐르는 음악까지도 전부 다 기억에 담아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제는 먹는 장사로 성공하기 어려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타벅스의 고객 경험 관리의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고객 경험 관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고객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고객 경험 관리란 고객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에서부터 구매, 사용 후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편리함, 만족감, 불편함,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고객의 전체 여정에서 매 순간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또 그 과정이 쉽고 편해서 최종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과정을 바로 고객 경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타벅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혹시 커피 한 잔에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해서 4,100원입니다. 주변에 보면 1, 2,000원대의 커피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 싸지도 않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객에게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고객 경험 관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요, 가장 먼저 향긋한 커피 향이 납니다. 커피도 있지만 이 커피와 함께 곁들여 먹을 다양한 베이커리와 식사 메뉴가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조명은 그 따뜻한 은은한 조명이 있고요. 의자도 매우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공부를 하던 아니면 사람을 만나던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데시벨의 음악이 흐르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렌 오더라는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요, 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곳은 친절한 직원에 응대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서비스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구매할 때면 내가 왠지 환경보호에 동참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굿즈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욕을 자극하는 굿즈가 출시될 때마다 매장 문이 열기 전부터 고객을 줄 서게 만들고요. 이곳은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음악,
빛,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스타벅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완성하고요. 고객들은 이러한 스타벅스 경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험을, 탁월한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모든 접점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 오기 전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검색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그 인터넷 후기를 살펴보는 순간부터 우리 매장을 나오는 순간까지 총 17개의 고객 경험 단위로 분석한 고객 경험 지도의 예입니다. 자, 이러한 고객 경험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고객이 이 우리와의 접점에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접점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그 접점을 발견하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다시금 경험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경험 지도를 그린 다음에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부정 경험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앞서서 고객이 전화 예약을 하는 과정인데요. 매장에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상 전화를 시도해서 겨우 예약을 성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객은 그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제거할 것인가 방법을 고민해 보면요. 만약에 매장에서 바쁘거나 통화 중이라는 그런 이유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요. 전화한 고객의 연락처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링크를 발송해서 예약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매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시 전화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두고 가서 불편함을 겪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토끼정이라는 매장인데요. 비만 오면 고객들이 그렇게 우산을 많이 두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계산을 하는 포스 앞에다가 아 맞다 우산이라는 그런 멘트를 하나 딱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산을 두고 가는 고객들의 그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해요. 이런 게 바로 고객의 부정 경험을 제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의 불편함을 찾아봤고 부정 경험을 제거했고요. 여기서 끝난다면 단순하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우리는 탁월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긍정 경험을 추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곳은 상해에 있는 치민마켓이라는 곳이에요. 유기농 허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고객의 테이블까지 직접 전달한다는 사명하에 유기농 식재료만을 사용하고 또 MSG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매장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그러한 유기농 식재료들이 진열이 돼 있고 또 몇 발자국만 더 가면은 자신들의 식재료를 파는 식료품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아, 이곳은 좋은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허거를 먹으러 올 때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줘서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허거를 주문하면 다들 큰 냄비 하나에 나눠 먹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개인별 냄비를 제공합니다. 위생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서비스가 점점 더 개인화된다고 했잖아요. 고객이 자신의 취향껏 만들어 먹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경험은 그 허거를 주문하시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이 나무 토막에 붙어 있는 버섯과 가위 그리고 장갑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자신이 먹는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 버섯을 직접 채취해 먹는 즐거움을 주기 위함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도시에서 자라서 이런 채취라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끔 하고 이곳에 다녀온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 채취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이러한 탁월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네, 여기는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자신이 메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빵도 골라야 하고 또 내용물도 골라야 되고 소스도 골라야 되고 이 주문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문하는 과정에서 전혀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스텝 1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스텝 1에 따라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을 더 이동했더니 스텝 2 빵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선택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가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잘 설계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시스템이란 이처럼 별다른 게 아닙니다. 고객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직원과 고객 모두를 편하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바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하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작은 가게일수록 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이 TV에 나왔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져서 한 번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매출이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매출은 스쳐가는 바람이 됩니다. 내가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스템이 있다면 그 매출을 고정 매출로 만들 수 있고요. 더불어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충주에 칼국수 전문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운영을 하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둘 다 주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홀에 있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놓쳐서 또 불편을 제공했던 일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스마트 홈 카메라라고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를 홀에다 설치를 해놓고 태블릿 PC를 연결해서 주방에서 그걸 볼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둘 다 주방 안에 있어도 홀에 있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적은 인원으로도 좋은 품질의 서비스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객을 경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이 없을 때 문제 빵빵 터지는 매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B 브랜드의 교육팀장으로 근무했을 때 고객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는 매장들 대상으로 본사에서 보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에 오신 사장님들이 다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없을 때 문제가 빵빵 터져요.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불만이 자주 발생하는 매장들을 방문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매장들의 공통점은 이랬습니다. 먼저 업무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 지시를 하는 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요. 사장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랐고요. 두 번째는 문제사항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에 고객이 몰렸을 때, 혹은 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다가 엎었을 때,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장 없어도 탁월한 고객 경험이 구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서 탁월한 고객 경험을 디자인을 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접점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실망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사장의 경영 철학을 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매장이 지향하는 가치를 알고 일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업무 수준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형화된 서비스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누구라도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 훈련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장의 경영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진에 나온 사람은 맥도널드를 만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이 말은 사장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신념이자 신조인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의 창시자인 레이 크록은 시카고에 첫 매장을 오픈할 당시부터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청결한 레스토랑에서 친절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의 식사가 성공하는 데 핵심이다라는 신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지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QSCNV를 언급할 때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할 때마다 벽돌을 쌓아서 다리를 만들었더라면 대서양도 가로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철학을 세우고 직원들에게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QSC 하면은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맥도날드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Q는 퀄리티, 품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료와 엄격한 조리법, 그리고 안전이 검증된 준비 방법과 뛰어난 맛을 지닌 제품이라고 자신들의 품질을 정의했고요. 그들의 목표는 고객에게 최적의 가격으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기가 패스트푸드잖아요. 패스트푸드의 컨셉에 맞게 자신들의 서비스를 빠르고 친절한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고객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청결의 경우에는요,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매장의 주방부터 로비, 화장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깨끗하고 상쾌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목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맥도날드가 고객에게 추구하는 가치는요, 고품질의 음식과 친절한 직원의 응대, 그리고 깨끗한 환경,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등 고객이 맥도날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 있어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경영 철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다면은 이 경영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서비스를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의 기준은 빠르고 친절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나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하고 고객에게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그 방법을 살펴보면 업태에 따른 중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업태라는 것은 타입 오브 서비스의 약자로서 어떻게 판매하는가, 판매 방식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제한된 메뉴를 값싼 가격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컨셉인 패스트푸드라면요, 신속과 편리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나 분위기, 그리고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가, 직원이 친절한가, 이런 것들을 고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배달 중심의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이 매장에 오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배달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업태에 맞는 고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장의 환경을 고려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의 취향에 맞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를 예로 들 수 있죠. 기기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최소화하고요. 또 서비스 과정에서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고객을 참여시킵니다. 대신에 인건비가 적게 들겠죠. 인건비가 적게 드는 만큼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음식점을 들 수 있겠죠. 이곳은 인원,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대신에 음식값을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할 것인지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요즘 트렌드는요, 이 두 개를 섞습니다. 둘 다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되면서 사람과 기기가 협력해서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서비스는 기계가 하고 정말로 사람이 터치해서 고객의 감성을 터치해서 또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를 섞는 형태가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관련해서 똑같은 브랜드지만 업태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스타벅스에 있는 스타벅스 오프라인 매장의 매뉴얼이에요. 스타벅스에서는 고객에게 편안한 의자와 멋진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고객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오늘도 매번 드시는 걸 드실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가치이자 이상향인데요. 그들은 고객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 것 더불어서 고객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취향까지도 기억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타벅스지만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전혀 다릅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요, 고객과의 총 3번의 접점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DID를 통해서 음료와 음식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 접점에 갔더니 DID를 통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음료와 어울리는 푸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왠지 2번이나 강조하니까 내가 푸드를 사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음식 이름들이 굉장히 깁니다.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이름들이 길고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넘버를 구사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번호를 붙임으로써 고객은 빠르게 쉽게 주문할 수 있고 직원들도 주문을 접수받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저는 비로소 3번째 접점에서야 직원을 마주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프로세스가요. 우리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요. 신속과 편리를 중요한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원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디자인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딱 한 번 사람과 마주쳤잖아요. 이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음성으로 주문을 받았거든요.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매우 밝고 기분이 좋았고요. 직원이 감동적인 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으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고객이 오시면 눈 맞춤과 미소로 인사했고요. 음료를 전할 때 이 작은 차이거든요. 한 손으로 주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공손히 줌으로써 굉장히 친절하다, 내가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고객과의 접점이 많지 않다면 이 사람과 대면하는 접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를 이렇게 설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음성으로 주문을 받았잖아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스타벅스의 서비스가 점점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도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는 화상 주문 시스템으로 진화했는데요. 스타벅스가 달라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이제 서비스 청사진을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그림을 말하고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고객 행동과 홀, 주방, 직원의 행동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선을 기준으로 직원과 고객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고객 가시선이라는 게 있는데 가시선에 있으면 고객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가시선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매장은 주방이 고객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홀에 고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인사를 하죠. 화살표의 방향은 직원이 고객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직원이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자리에 앉으려면요.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메뉴판도 줘야 되고요. 주문을 받고 포스에 입력하면은 주방에서 식사를 조리하고 식사가 나오면 고객에게 서빙을 하고 이런 순서로 서비스가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서비스는 무형성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내 디자인이나 조명, 깨끗한 환경,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림을 먼저 쭉 그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연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디에서 만족스러운 요인이 발생을 하고 어디에서 불만족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제가 있던 그 브랜드에서는 매월 이러한 고객의 접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분석하거나 고객 설문을 실시해서 고객들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파악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브랜드에서는 고객이 오실 때 인사하지 않거나 응대하지 않아서, 그리고 메뉴판을 늦게 제공해서, 후식을 줘야 되는데 후식을 주지 않아서, 또 남은 죽을 포장해 달라고 했을 때요, 그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잖아요. 용기값이 아까워서 우리는 포장 안 해줍니다, 이렇게 포장을 거부해서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림에서 어느 포인트, 어느 접점에서 이러한 불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프로세스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땡땡입니다. 마지막에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을 줄이고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인사로 바꿨습니다. 저기 축소라고 나와 있죠. 인사말은 어서 오세요로 줄였고요. 마지막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변경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늦게 주는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메뉴판을 펼쳐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아예 테이블에 메뉴판을 세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고객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또 매장은 동선을 한번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과의 불만 접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디자인해서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변경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매뉴얼을 만들 때는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을까?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갔을 때 바쁜 시간을 대비해서 직원들이 반찬을 미리 떠나요. 그럴 때 지켜보는 거예요. 가로로 뜨는 게 더 빠른지 세로로 뜨는 게 더 빠른지 시간을 재보고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가장 잘하는 방법을 찾아서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게 바로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을요, 사진, 도표, 글로 나타내면 매뉴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진 한 장, 간단한 문구 하나로도 고객 클레임을 예방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매뉴얼 만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고객에게 일관된 균일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매뉴얼을 만들고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노쇼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스시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셰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SNS에 남은 식재료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쇼가 원인이었습니다. 노쇼란 예약 부도를 말합니다. 고객이 예약을 한 뒤에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몇 년 새에 이러한 노쇼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이 노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위약금 규정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받는다면 예약 고객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유인데요. 사실은 작은 가게에서 이 노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노쇼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장이 단가가 높은 곳이라면 고객에게 예약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예약한 뒤로부터 2일 전까지는 예약금의 100%를 환불해주고 1일 전까지는 50%만 주고 예약 당일에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정책을 세워서
고객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 중에만 예약을 받을 수 있죠. 고객의 입장에선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예약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하고요. 또 전화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고객이 할 말이 많습니다. 예약 접수해야 되죠. 위약금 정책, 그다음에 예약금도 결제받는 방법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객들이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매장에 방문하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매장이 단가가 높은 매장이 아닙니다.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거 받으면서 예약금 달라고 하면 좀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금을 받지 않고도 노쇼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의 레스토랑 사장인 고든 싱클레어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이 레스토랑은요, 그 노쇼 비율이 3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노쇼 비율을 이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대요. 전화 예약 받을 때 꼭 이 멘트 하세요라고 해서 예약 날짜에 못 오실 경우에는 꼭 전화로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고객님, 못 오실 경우에 전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고객들이 당연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 뒤로 30%를 넘었던 그 노쇼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대답을 유도하고 또 내가 예약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 줌으로써 노쇼 비율을 낮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 주문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꼭 이런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실 경우에 전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꼭 부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고객들이 노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요,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객들은 매우 바쁘잖아요.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요, 예약을 완료하는 순간, 그리고 예약 당일, 몇 시간 전에 고객에게 예약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해 줌으로써 내가 여기에 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못 오실 경우에 전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해야 되지만 그 안내 멘트에 보시면요, 예약 변동사항은 땡땡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안내 문구를 씀으로써 고객의 전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찾아오는 과정, 전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하는 고객 경험 관리 측면에서도요, 이 매장에 주차장이 있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런 방법들까지 같이 안내해 준다면 고객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좋은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과 디지털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도 디지털을 입혀야 합니다.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편리함을 고객이 경험했다면요, 절대로 불편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 경험 관리,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와 직접 대면하던, 대면하지 않던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요. 그 과정이 쉽고 편해서 최종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탁월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디자인된 경험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이 쉽고 편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